네, 지금부터 마야 2015 버전의 캐릭터 애니메이션 기본 강좌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좌는 이제 그 마야 2015 버전을 이용해서 캐릭터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제 그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기능과 또 작업 개념이 무엇인지를 소개해드리는 입문자 레벨의 강의가 될 것입니다. 사실 이제 그 마야가 가지고 있는 애니메이션 기능이 상당히 그 기능도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작업 개념이 좀 많이 방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것들을 일일이 하나씩 다 다루면서 이야기를 하면 좋긴 하겠지만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일단 그 입문자 레벨 관점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기초적인 개념을 먼저 파악하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입문자들을 위해서 조금 평이하고 가장 이제 기초적인 핵심 기능과 작업 개념 위주로 해서 강의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 강의가 이제 그 캐릭터 애니메이션 입문자를 위한 강의라고는 하지만은 마야 입문자를 위한 강의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그 제작했던 마야 2015 기본 입문 강좌를 충분히 파악을 했다는 전제에서 강의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야가 가지고 있는 그 애니메이션 메뉴와 관련돼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널리니어 디포머라든가 또 이제 컨스트레인과 관련된 몇 가지 기능, 특히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뭐 그래프 에디터를 이제 사용한다든가 그런 이제 일반적인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작업에 대한 개념은 미리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기능과 작업 개념을 소개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첫 번째 강의로 바로 이번 시간에는 그 피벗 컨트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미 그 여러분들이 이제 마야에서 피벗이라는 그 용어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있을 겁니다. 즉 어떤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트랜스폼을 조작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원점을 뜻하게 되죠. 우리가 이제 그 뭐 폴리곤 이제 그런 큐브 오브젝트를 생성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이 폴리곤 큐브가 가지고 있는 이동 조절자, 회전, 스케일 조절자를 변경을 해가면서 이제 작업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그 바로 이 조절자가 가지고 있는 그 중심점 있죠? 이 부분을 바로 피벗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이 피벗과 관련된 얘기를 이번 시간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제 그 기본적인 이 피벗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한다는 차원에서 기본적인 내용을 좀 얘기를 하도록 하죠.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 피벗이라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이제 그 애니메이션 작업을 할 때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이동이라든가 또 이제 그 이런 회전이라든가 또는 이런 스케일과 관련된 애니메이션 키 작업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원점이 어디 있는가에 따라서 당연히 모션이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되죠.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 이 피벗이 가지고 있는 그 위치를 이제 바꾸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가지 정도가 되겠죠. 애트랩스 에디터를 이제 띄워서 바로 이제 그 상위에 있는 트랜스폼 노드 속성 중에서 보게 되면 바로 피벗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바로 여기 있는 이제 그 로컬 스페이스라든가 월드 스페이스 둘 중에 하나의 어떤 그 좌표로 사용해서 바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직접적인 어떤 타이핑을 통해서 바로 저 피벗점이 가지고 있는 위치를 바꿀 수 있게 됩니다. 하이퍼그래프 하이라키 구조상 봤을 때 바로 이제 쉐이프 노드의 그 위쪽에 존재하는 바로 이 노드가 바로 이동 회전 크기와 관련된 조작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바로 트랜스폼 노드이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바로 이제 그 현재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그 주로 로컬 스페이스 쪽에 있는 그 피벗은 그대로 좌표값을 내버려 둔 상태에서 월드 스페이스가 현재 지금 가리키고 있는 값이 있죠. 이 값을 만약에 제가 이제 그 이렇게 수치를 타이핑해서 입력을 바꾸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그 피벗점이
이동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그 회전을 하게 되면 바로 그 중심점이 이동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로 회전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네. 뭐 같은 개념으로 이제 X축으로 제가 3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이제 피벗점이 바뀌게 되죠. 네. 여기서 이제 그 역시 회전을 했을 때 또는 이제 이동을 했을 때 역시 그 기준점을 중심으로 해서 조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같은 개념으로 이제 그 스케일에 대한 스케일 조절자로 이제 바꿨을 때 기본적으로 지금 그 스케일 조절자 이제 월드 스케일 피벗은 지금 아까 제가 수치를 바꾸지 않았죠. 제가 이제 바꿨던 부분은 바로 로테이트 피벗과 관련된 부분이었죠. 보시면 알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트랜슬레이트와 관련된 피벗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회전과 이동은 같은 그 단위로 묶어서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렇게 봤을 때, 뭐 마이너스 5라고 바꿨을 때 피벗점이 지금 아래쪽에 내려와 있죠. 이동 조절자에 대한 그 피벗점이 위치가 바뀌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회전과 관련된 바로 로테이트 피벗도 역시 같이 위치가 바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바로 스케일 조절자는 여전히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센터를 유지를 하고 있죠. 그 이유는 현재 지금 바로 스케일 피벗은 제가 아직 수치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3이라고 바꾸기 때문에 이제 그 영향을 받아서 그대로 바로 이 위치에서 스케일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수치를 입력해서 바꿀 수 있기는 하겠지만은 뭐 사실 이렇게 수치를 일일이 타이핑을 해서 바꾸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겠죠. 바로 피벗 수정 모드로 들어가서 즉 피벗 에디팅 모드로 들어가서 보통 편집을 하게 됩니다. 마야 2015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피벗을 편집하기 위해서 두 가지 단축키를 사용해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축키로 마야가 그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 인서트 키를 눌러서 피벗을 수정할 수 있는 모드로 진입을 해서 그 피벗점을 바꾸는 것이죠. 일단은 이제 그 작업을 하기 전에 현재 지금 제가 뭐 이리저리 아무렇게나 그 피벗점을 이렇게 바꿔놓은 걸 원래 그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센터 위치로 되돌려 놓겠습니다. 피벗점을 이제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그 센터 위치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바로 modify center pivot 명령을 사용하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world rotate pivot과 scale pivot이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그 센터에 맞춰서 좌표가 수정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트랜슬레이트를 0, 0, 0로 해서 원위치를 시켜놓죠. 뭐 만약에 이제 그 오브젝트를 이제 이렇게 이동을 시켜놓고 나서 그 원점을 중심적으로 해서 회전을 시켜야 된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 피벗점이 오브젝트의 그 센터가 아닌 바로 이 월드 좌표상에서 0, 0인 위치로 이동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전통적인 단축키로 바로 이 상태에서 이제 바로 인서트 키를 눌러서 그러면 이제 바로 피벗점을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바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단축키인 X키를 눌러서 바로 여기 있는 센터로 드래그를 해서 이동을 시킵니다. 다시 인서트 키.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그 회전 조절자로 바꾸게 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동과 회전 조절자가 같은 단위로 묶어서 동시에 조작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전 모드로 바꿨을 때 그대로 이동 조절자의 피벗점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똑같은 위치로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빙글빙글 회전하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쉽게 만들어낼 수 있게 되겠죠.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그 제가 인서트 키를 눌러서 어떤 그 피벗점을 바꾸게 되면은 월드 스페이스 상에 있는 그 좌표가 바뀌는 것이 아닌 로컬 스페이스를 기준으로 해서 그 좌표가 바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제가 여기서 인서트 키를 눌러서 위치를 이렇게 이동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인서트 키, 그럼 역시 그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바뀌게 되죠. 그리고 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로컬이 바뀌니까 이제 자동적으로 월드 스페이스도 그에 따라서 수치가 자동적으로 계산이 돼서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런 식으로 인서트 키를 이용해서 피벗점을 바꾸는 방식을 사용했을 때 이동과 회전뿐만 아니라 스케일 피벗도, 이제 로컬 스케일 피벗 위치도 같이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월드 스케일 피벗도 역시 좌표값이 자동적으로 바뀌어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스케일 모드로 R키를 눌러서 스케일을 바꾸면 역시 그 위치로 그대로 피벗점이 바뀌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이제 뭐 이동, 회전, 이게 스케일과 관련돼서 세팅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기본적인 축 계산이 오브젝트와 월드, 로컬 이 세 가지에 의해서 기준 좌표점의 위치라든가 방향이 틀어진다는 걸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그에 따라서 피벗점도 다시 재계산되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서트 키를 눌러서 어떤 피벗점을 바꾸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로컬 좌표와 글로벌 좌표, 즉 월드 좌표가 다시 재계산이 되어야 됩니다.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제 일일이 수치를 이제 타이핑해서 이동시킬 필요 없이 마야가 알아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만들어주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이 타이핑을 해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사실 거의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서트 키를 눌러가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위치점을 바꿔서 이동, 회전, 스케일 작업을 피벗점을 바꿔가면서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인서트 키와 이제 같은 개념의 동작인데 단축키가 D키가 있습니다. D키를 누르고 있으면 바로 누르고 있는 동안 피벗점을 바꿀 수 있는 편집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다시 제가 이제 D키를 손에서 떼면 다시 원래 상태인 스케일 모드로 바뀌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즉 D키를 누르고 있는 동안만 바로 이렇게 피벗점을 바꿀 수 있는 모드로 재빨리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서트 키를 누르는 거에 비해서 D키를 사용하는 게 아무래도 작업 속도 측면에서 보면 좀 재빠른 타이밍으로 작업이 가능하겠죠. 아무튼 이제 D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런 식으로 D키를 누르고 있는 동안 여러분들이 피벗점을 이렇게 바꿉니다. 그리고 다시 키보드상에서 D키에서 손가락을 떼면은 원래 조절자 모드로 되돌아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가능한 이제 재빨리 피벗점을 바꿔가면서 모델링 작업을 하거나 애니메이션 작업을 좀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인서트 키를 쓰는 것보다도 D키를 쓰는 것이 아무래도 훨씬 더 작업에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인서트 키를 눌렀을 때나 아니면은 이렇게 D키를 누르고 있는 동안 조절자 아래 보면 이렇게 약간 이제 시계 모양의 사이클링 인덱스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은 한번 누르게 되면은 이 피벗점을 회전을 시켜서 축을 살짝 틀어서 피벗점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을 일시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능으로 바뀌게 됩니다. 보통 이제 경우는 이제 저 작업을 해야 할 경우가 사실 많진 않은데 다시 제가 modify center pivot 위치를 0, 0, 0 이 상태에서 일단은 먼저 이제 move 툴 쪽에 있는 현재 지금 리셋 툴 기능을 실행해서 세팅 값을 초기화를 시킵니다.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move axis 타입은 이제 월드로 설정이 자동적으로 바뀌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상태에서 제가 피벗점을 바꾸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단축키 D키를 사용해서 바꾸든 아니면 인서트 키 방식을 눌러서 바꾸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피벗점을 마음대로 이렇게 바꿔놓고 다시 인서트 키를 이제 눌렀을 때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가리키고 있는 방향이 있죠. 그 방향이 현재 지금 월드 좌표상의 방향을 그대로 축이 가리키고 있습니다. 로컬로 이제 체크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역시 월드하고 로컬하고 큰 차이 없이 똑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브젝트 모드를 이제 체크를 해도 역시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죠. 네. 다시 제가 인서트 키를 눌러서 이번에 밑에 있는 이제 그 사이클 인덱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네, 보시다시피 그 축의 그 기준을 틀어서 만들 수 있는 그 피벗점을 회전해서 수정할 수 있는 회전 수정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축을 틀어서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방향으로 이렇게 네, 피벗점이 틀어지는 걸 알 수 있죠. 다시 이 상태에서 이제 그 제가 인서트 키를 이제 네, 눌러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죠? 그 틀어져 있는 축을 기준으로 바뀌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모델링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그 축이 일반적인 이제 그 월드, 오브젝트, 로컬 네, 이 방향이 아닌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각도를 틀어서 이동이나 회전, 스케일을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네, 사실 바로 커스텀 액시스 오리엔테이션이라는 이 기능이 바로 제가 피벗점을 수정 모드로 들어갔을 때 밑에 있는 네, 바로 이 사이클 인덱스 버튼을 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커스텀 액시스 오리엔테이션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네, 수정을 가하면 그에 따라서 좌표값이 바뀌어 있는 상태가 되죠. 다시 인서트 키 그러면은 네, 그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이제 이런 식으로 네,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그 영구적인 목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어떤 그 모델링이나 애니메이션 작업의 어떤 편의적인 이유 때문에 일시적으로 축을 커스텀 상태로 바꿔서 작업을 해야 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바로 네, 이런 방식으로 작업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뭐 하지만 이제 일반적인 애니메이션 작업할 때는 다시 네, 바로 오브젝트 모드나 월드 모드나 로컬 모드로 바꿔서 작업을 하면 되겠죠. 이 그 커스텀 액시스 모드는 무브 툴뿐만 아니라 네, 로테이션에도 있고 또 네, 스케일에도 존재하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편의에 따라서 네, 얼마든지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이제 조작을 가하니까 어떻게 되죠? 지금 이제 그 제가 로테이션 조절자 모드 상태에서 인서트 키를 누르니까 네, 보시다시피 네, 로테이트 툴 쪽에 있는 커스텀 액시스 오리엔테이션 값이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인서트 키를 누르게 되면은 그 상태로 그대로 지금 보시면은 그 회전축이 네, 틀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약간 지금 보게 되면 약간은 일반적인 그 회전의 느낌이 아니죠. 약간 애매하게 약간 살짝 틀어져 있는 그런 느낌으로 네, 회전의 어떤 느낌을 만들어낼 때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네. 뭐 하지만은 필요 없다 그러면은 그냥 리셋을 해서 원상태로 백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역시 뭐 네. 센터 피벗 네. 원래대로 값을 되돌려 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그 네. 트랜스폼 노드 쪽에 있는 그 트랜스폼 애트리뷰트에 보게 되면 그 로테이트 액시스라고 불리는 이 필드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회전축이란 뜻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지금 이렇게 네, 표시되고 있는 이 회전축 있죠? 이 회전축이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는 방향으로 틀어져 있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은 원래 최초에 그 가리키고 있는 그 방향을 의도적으로 틀어서 축을 바꿔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즉 네, 이 로테이트 액시스를 이제 다룬다는 것은 바로 회전축의 방향성을 교정을 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이제 그 제가 만약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값을 제가 45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지금 오브젝트가 이제 그만큼 회전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뭐 언뜻 보면 이제 이것이 그냥 보통 이제 이 로테이트에서 값을 바꾸는 거와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네, 느껴집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로테이트 액시스 값을 바꿀 때는 이런 식으로 네, 바꾸지 않고 바로 단축키인 그 F8키를 눌렀을 때 바로 컴포넌트 모드로 진입이 되죠. 네,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컴포넌트 모드로 진입합니다. F8 그러면 이제 그 상단에 있는 그 버튼 모드들 중에서 즉 컴포넌트 모드들 중에서 맨 끝에 있는 퀘처 마크 부분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고 있으면 바로 로컬 로테이트 액시스라고 불리는 메뉴가 나타납니다. 이 부분을 이제 클릭하면 바로
로컬 로테이트 축을 바꿀 수 있는 그 모드로 변경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축을 클릭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방향대로 이렇게 축을 이런 식으로 틀어서 작업을 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는 오브젝트가 회전되지 않고 그대로 오브젝트는 원래 그 위치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다만 회전축만 틀어지는 걸 알 수 있죠. 다시 이 상태에서 F8키를 눌러서 이번에는 오브젝트 모드로 바꿉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다시피 그대로 축이 틀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작업하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의도적으로 원래 그 로컬 액세스가 00인데 의도적으로 이렇게 축을 틀어서 회전 애니메이션을 작업을 해야 할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또는 반대로 축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틀어져 있을 경우 그것을 교정하는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미리 그 준비를 해놓은 장면이 있는데 자, 이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이 키를 눌러서 회전 모드로 이제 바꿔서 보게 되면 그 회전 축이 오브젝트가 가리키고 있는 그 이동 축과는 좀 달리 어떻게 돼 있죠? 지금 보면 이제 이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그 로컬 모드 상태에서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월드 좌표를 따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키를 눌러서 회전 모드로 바꿔서 딱 봤을 때 회전축이 지금 틀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 오브젝트도 어떻게 됐죠? 회전축이 틀어져 있죠. 만약에 지금 상태로 그 작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교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곰곰이 해보게 되면은 나중에 회전과 관련된 문제에서 굉장히 불편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월드 상태에서 지금 뭐 회전을 하든 로컬로 하든 지금 미묘하게 지금 축이 틀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경우 축을 교정을 해서 작업하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역시 지금 보면 이제 그 로컬 액세스 값을 보게 되면 지금 47.887로 값이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 작업하는 케이스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기가 만든 장면이 아니거나 다른 사람이 만든 장면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축이 틀어져 있거나 또는 마야가 아니라 뭐 3ds max 또는 소프트이미지 이런 소프트웨어에서 만든 모델링된 오브젝트인데 그걸 마야로 가져왔더니 축에 이런 식으로 틀어져 있더라. 그럴 경우 바로 로컬 액세스를 교정을 해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그 뭐 0을 입력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오브젝트 자체가 회전이 되면서 축이 교정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단축키인 F8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바로 맨 끝에 있는 퀘스천 마크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로컬 로테이트 액세스 모드를 활성화를 시킵니다. 와이어프레임 모드 상태에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이제 그 축이 나타나죠.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해서 로테이션을 해서 축을 교정시킵니다. J키를 누르고 있는 동안 J키를 누르고 있으면은 보시면은 그 Discrete Rotate라고 해서 J키를 제가 누르고 있으면은 밑에 있는 그 스텝 사이즈만큼 각도가 딱딱 스냅핑이 걸린 상태에서 회전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작업하는 게 아무래도 좀 더 편하겠죠. 아무튼 이 상태에서 이제 교정을 시켰습니다. 다시 이 상태에서 F8키를 누르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겠죠? 로테이션과 관련된 축이 교정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회전 애니메이션을 작업할 때 아무런 문제 없이 깔끔하게 직관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그 축을 전혀 교정하지 않는 상태로 애니메이션을 작업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다시 언두를 해서 Z키를 눌러서 바로 원래 이 상태였죠. 이 상태에서 이제 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오브젝트를 이 방향으로 회전을 시켜야 되는데 축이 지금 이런 식으로 틀어져 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회전 작업하는 게 무척이나 힘듭니다. 물론 인서트 키를 눌러서 여기서 사이클 인덱스 버튼을 한번 눌러서 바로 이제 이 커스텀 액시스 오리엔테이션 모드로 바꿔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그 각도를 틀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각도를 틀어놓고 다시 인서트 키 눌러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애니메이션 작업을 할 수도 있긴 하겠죠.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이제 하게 되면은 일시적으로는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오브젝트가 개수가 여러 개가 축이 이리저리 막 틀어져 있고 이렇게 오브젝트가 단순할 리가 없겠죠. 실제 작업할 때는 굉장히 이제 모양도 복잡하고 또 컨스트레인이라든가 아주 복잡한 기술이 서로 얽혀있는 오브젝트를 이런 식으로 매번 커스텀 방식으로 해서 애니메이션 작업하는 것이 사실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지 않고 잘못된 방향으로 틀어져 있다 그러면은 사실상 로컬 로테이트 액세스 모드 상태에서 진입을 해서 그 방향을 교정하는 게 좋습니다. 다시 이제 제가 로컬 모드를 이제 바꿔보면 알겠지만 여전히 원래 피벗점이 가지고 있는 로컬 회전축이 여전히 틀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신이 이제 원하는 방향대로 교정을 해줘야겠죠. F8 로컬 로테이트 액세스 모드가 꺼져 있으면 다시 켜서 자기가 원하는 그 방향대로 교정을 해줍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J키를 누른 상태에서 J키를 계속 누르고 있으면 디스크리트 로테이션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밑에 있는 스텝 사이즈만큼 15라는 얘기는 15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15도 위주로 해서 스냅핑이 걸린 상태에서 각도가 틀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각도를 이렇게 틀어서 교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해당초 지금 오브젝트가 살짝 지금 틀어져 있는 상태니까 이 상태에서 판단을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교정을 해놓고 다시 F8키 그러면 이제 완전히 회전축이 교정됐기 때문에 이제 이 방향으로 회전 애니메이션 작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회전을 시키게 되면은 순수하게 X축만 바뀌면서 애니메이션 작업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언두 교정하기 이전 상태로 이제 되돌아가서 봤을 때 보시면은 그냥 커스텀 액세스 오리엔테이션 방식으로 해서 만약에 한다고 치면 인서트 키 사이클 인덱스 이 상태에서 제가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틀어놓고 다시 인서트 키 그러면 이제 커스텀 액세스 오리엔테이션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X축을 회전을 시켰더니만 어떻게 되죠? X, Y, Z가 동시에 바뀌는 쪽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축이 잘못되어 있는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축이 틀어져 있으면 그걸 미리 교정을 먼저 해놓고 나서 애니메이션 작업을 해주는 게 훨씬 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작업을 이제 한창 진행하고 나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파악하고 뒤늦게 교정하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어려집니다. 작업이. 그래서 자신의 판단해 봤을 때 축이 잘못된 방향으로 틀어져 있다. 그걸 발견을 했다 그러면은 미루지 마시고 발견 즉시 제때 축을 교정을 꼭 해주도록 하십시오. 아까 제가 보여드린 대로 잘못되어 있는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F8키 로컬 로테이션 액세스 기능을 체크를 해서 자신이 원하는 그 방향대로 회전축을 교정을 시켜줍니다. 다시 F8키 하지만 보통 이제 이렇게 애당초 오브젝트가 원래 이렇게 좀 회전이 되어 있고 위치가 약간 조금 원점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에서 축을 교정하지 않고 가능하다면 프리즈 트랜스폼이 가해져 있는 그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교정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일단은 먼저 지금 다시 제가 언두를 해서 교정 전 상태로 되돌아가겠습니다. 오브젝트에 대해서 일단 샌더 피벗 그 다음에 현재 지금 로테이션이 되어 있는 상태죠. 다시 00 트랜슬레이트 000로 바꿔놓겠습니다.
현재 오브젝트가 지금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제 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어느 쪽 면 방향을 정면으로 기준으로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그 정면의 기준을 플러스 Z축을 기준으로 해서 작업을 하게 되겠죠. 네. 회전을 시켜서 정확하게 회전을 시켜놓고, 지금 보면은 각도를 약간 좀 미묘하게 더 틀어야 할 부분이 있겠죠.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마이너스 47.877 정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프레즈 트랜스폼 트랜스레이트 로테이트 스케일에 대해서 어플라이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에 따라서 그 축이 자동적으로 재정렬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문제 없죠? 이동 스케일 정확하게 월드 축을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로컬 축이. 네. 회전 축도 문제 없이 Z 축이 바로 이제 정면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되는 게 맞죠? 네, 그래서 물론 이제 꼭 이런 방법을 쓰라고 제가 강요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식으로 해야 할 경우가 있고, 또는 원래 오브젝트가 놓여 있는 그 구조상에서 이미 회전이 되어 있거나 이미 그 위치가 바뀌어 있는 상태에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대로 역시 F8키를 눌러서 바로 여기 있는 로컬 로테이트 액세스 기능을 체크를 해서 인위적으로 축을 교정해서 작업을 해야 할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과연 어떤 상황에 그 작업을 하고 있는가, 또 어떤 그 오브젝트의 구조인가, 또 어떤 그 기술들이 서로 얽혀 있는가에 따라서 판단을 달리 해 주셔야 됩니다. 뭐 단순한 오브젝트라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도 큰 문제는 없겠죠. 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해서 그 피봇과 로컬 로테이트 액세스에 관한 기본적인 그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좀 더 얘기할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부분을 위주로 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캐릭터 애니메이션 작업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개념들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